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영화에 스포가 있습니다. 망작이라 스포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고 들으시고 미성년자들은 바꿔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넓고 망작은 많다. 본격 소년 반축 영화 리뷰 영화다잉.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작 영화의 저주로 불멸에서 필멸이 된 수컷 말사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환생하며 대장질만 해온 환생 캡틴 전 대장입니다. 네, 전 대장님. 네. 오늘 할 리뷰는 뭐죠? 오늘은 그 유명한 바로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아, 이 전형적인 창고 영화 아닙니까? 이게 미완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이 저는 클레멘타인보다 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아하. 이 내상이 너무 심해요. 아하. 뭐 말할 건 상당히 많지만 네. 서서히 해보는 거로 하고, 그러시죠. 이 엄복동이라는 인물은 실제 캐릭터입니다. 실제 계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유명한 조선의 스포츠 영웅.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7번, 8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자전거 도둑이 돼요. 자전차 도둑. 자전차 도둑이 돼서 여러 대를 훔쳐서 감옥에 들락날락해요. 문제는 조선인 자전차도 훔쳤습니다. 네, 막 그래갖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미화했다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자전차를 훔치는 장면 나오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죠. 그리고 엄복동 자체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적 각색은 필요하지만 이 영화는 그냥 나무 위키 그 앞에 몇 줄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엄복동과 많이 다르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 좀 상당히 괘씸했던 게 3.1절 맞춰서 그 전에 개봉을 했어요. 그 국뽕을 노려서.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을 벌어보자, 이런 아주 괘씸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때깔이 옛날 영화 같죠? 그렇죠. 근데 2019년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150억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야, 그거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선. 이 영화로 새로운 영화 관객 그 수 지표가 생겨났어요. 그런가요? 예. UBD라고 엄복동을 그 영어로 줄인 거예요. 엄복동의 그 관객 수가 17만 4천 얼마인가 2천 얼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뒷자리 다 빼버리고 17만으로 1UBD. 예, 이런 그 지표가 생겨났어요. 정말 레전드 영화 아닙니까? 대단해.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김유성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아, 네, 김유성 감독님.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 뭘 만들었냐면 예전에 그 한참 코미디가 많이 우리나라에 전성기를 했었을 때 유명한 영화 몽정기. 그 망작인데 리뷰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몽정기에 조연출을 하셨고, 조연출. 네, 그리고 쓰리 썸머 나잇이라고 임원희, 그 다음에 김동욱, 손호준 나왔던 또 코믹 영화 있었습니다. 그것도 망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색을 하셨고, 이분이 하신 것 중에 그나마 이슈가 됐던 영화는 누가 그녀와 잤을까? 그 김사랑 누나 맞습니다. 김사랑, 박준규, 이혁재, 하하, 하석진 나왔던. 그것도 좀 망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김사랑 누나 때문에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안 나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게 이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바이오 약품으로 알고 있는 셀트리온과 이제 같은 계열인데, 거기 이제 그 영화나 배우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회사 같이.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자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게 뭐냐? 우리가 그나마 좀 알만한 거는 드라마에, KBS 드라마에 썼던 거죠. 시리우스라는 거 있었고, 이승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베가본드. 아시죠? 그거 블록버스터 그렇죠. 드라마죠. 그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시다 3. 3가 망했는데. 그렇죠. 1,2는 재밌게 봤거든. 3, 그리고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시즌 2. 그 불륜 그 드라마? 그렇죠. 그거를 제작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거기에 소속된 연예인이 누구가 있냐면, 네. 이범수. 이범수. 예. 이제 이범수 배우가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아, 어쩐지 이게 잠깐 껴들면은 이 영화 감독이 참견을 많이 당해서 이 김유성 감독님이 열받아서 이 연복동 하네 그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헐 그러면 개꿀 내가 감독하지 그러고 범수형이 감독을 했는데 이때 생겨난 게 겁나 웃긴 게 그 범수형은 원래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처음 해보니까 그렇지. 자문 감독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감독인데 그 전문 감독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가 뭐야? 영화 감독을 한다. 바지 감독입니까? 네, 이런 무슨 503 감독이라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영화가 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물론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김유성 감독님이 다시 오셔서 네, 감수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범수형이 좀 너무 욕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그때 캡틴 마블이 개봉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팬들한테 뭐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헐, 아이 우리가 캡틴 마블이랑 붙어요.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영화가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뭔 깡인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영화를 들고. 대단하시네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영화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속 연예인이 또 말씀드리면 리지. 아 리지. 네, 그리고 이호철 씨. 그건 누구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라스에서 나오고 그 드라마에서도 그 좀 폭력배나 뭐 이렇게 조폭으로 나오는 등치 크고 그 머리 약간 그분. 모험 택시에 나온 분. 네, 그분도 여기 소속이시고 그래서 셀트리온 엔터가 제작은 이번에 그 리뷰해드릴 자전차왕 원복동을 제작을 했고 투자 하나, 제작 하나 영화를 했는데 투자했던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아 이거 저희가 곧 다룰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연결을 해보면 그 김유성 감독님이 예전에 그 조연출하셨을 때 몽정기라는 작품에서 조연출하셨을 때 그때 주인공이 이범수였습니다. 아유 그랬구나. 그리고 셀트리온 엔터 이번에 공동 대표가 또 이범수입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죠. 네. 그게 그래갖고 감독을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이 범수 형이 이 좀 높은 위치를 갔더니 좀 너무 고만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배우도 시사회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B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엄북동. 네. 충격을 크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에 술 한잔 마셨습니다. 영화가 잘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영화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별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 뭐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화를 보고 충격이 컸던 거지. 그래도 B 씨도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영화도 그렇죠. 좀 나왔었고 네. 물론 영화 말아먹은 거 많지만 네. 드라마도 뭐 이렇게 많이 떴었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아닙니다. 방금 했던 거에 이어서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힘내라 정지훈 너의 곁에는 김태희가 있잖아. 아 그러네. 아니 이거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되게 부러워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고 이게 아마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끝나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게 만든. 그냥 저는 혼이 나가던데. 그 댓글 하나는 이러다가 자동차왕 곽한구가 나온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하.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처음에 매가 이렇게 날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부터 그래픽이 엄청 티납니다. 그렇습니다. 날개짓 또 프레임이 이렇게 뚝뚝 끊기는지 막 이렇게 날개짓 하다가 그 아래 경성 그렇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경성의 도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옛날에 그 코에이 삼국지 네, 아니면 그 문명이라는 게임의 그 도시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그래픽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아 씨발 똥 밟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전차 대회를 여는 장면을 바로 보여주죠. 일본 총리가 박근영 씨인데 일본 총리가 막 우리나라 고종 황제랑 같이 그렇죠. 그 자전차 대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조선 선수가 집니다. 그 모리시타라는 선수한테 그 몸싸움 당해서 자빠지고 모리시타가 우승하니까 막 그 일본 총리가 막 고종을 좀 조롱하면서 그렇죠. 네,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관중들이 응원을 하는데
그 사투리를 섞어서 막 빨리 말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요. 하노이지. 그때 부딪히려고 할 때 이쪽으로 피해야지. 그런데 너무 빨라서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못 알아요. 아니 근데 자전거 대회 장면도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속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뒤에 배경은 그냥 뭐 움직이는 종이 붙인 것 같이 너무 싱크가 안 맞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화면 돌릴 때마다 다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사이클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가 그 당시에는 원래 그런 경기를 할 때 제가 알기론 그 브레이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그래요? 그런데 한참 경기를 하고 부딪히고 그럴 때는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떨어졌나? 넘어질 때 그 장면을 보면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민자 그냥 그 바를 잡고 달립니다. 근데 손에 있는 브레이크요? 그렇죠. 손 브레이크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근데 나중에는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는 플랫바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또 다시 생깁니다. 무슨 사랑이가 자전거를 빙의했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빨이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도 모르겠지만 사랑이 이빨이가 자랐다 없어졌다 자랐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자전거인데 너무했네. 뭐 사랑이야 성장하는 아동이니까 그렇다 쳐도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새가 날르면서 이렇게 배경을 보여주는 오프닝은 게임 어쌔신 크리드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그걸 따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놀면서 모리시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그거를 이제 강소라가 또 보죠. 강소라는 독립군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가 잠깐 얘기를 하면 큰 두 개의 줄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독립군의 얘기, 그렇죠. 한쪽은 엄복동의 그 자전거 승리 얘기. 그렇죠.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두 개의 영화를 합친 것 같아요. 그냥 잘라 뭉태기로 합친 것 같아서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 다음에 독립군 회의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범수가 들어와서 백성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전차 대회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시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리고 그 회의 장면에서 또 어색한 게 또 한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왁스가 나옵니다. 왁스가 나왔는데 왁스가 어색한 연기를 합니다. 그 왁스 누나 왜 나왔대 진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싸우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우리끼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의 장수왕꾼 로봇인데요? 괜찮아요? 이 인맥이 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드디어 엄복동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면서 자기 영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막 가는데 그 물을 다 받았대요. 보니까 그 라이벌 광식이라고 있는데 걔도 물장수거든요. 그렇죠. 걔는 이제 자전차를 타고 배달하면서 막 비한테 엄복동한테 윙크를 띡 하고 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 바로 또 우연찮게 시장에서 자전거 시승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네. 엄복동이 그거를 또 타요. 그리고 몸개그 하죠. 그렇죠. 재미 하나도 없고. 그렇죠. 와 못하는 척하면서 닭장에 부딪혀갖고. 그렇죠. 자빠지는. 자세히 보면 그 닭장에 부딪히는데 닭장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미 털이 날립니다. 그때부터 또 엉성한 연출.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지푸라기 치우라고 경영이 형이 아빠잖아요. 복동아 지푸라기 치우고 밥 먹어라. 이러는데 지푸라기에 누워갖고 막 그 하늘을 보는데 막 그 별자리가 갑자기 자전거 모양으로 막 변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연출이 너무 비급틱하고 그 다음에 동생과 같이 누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동생이 그 아버지 이경이 형이 이걸로 학비를 해라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비를 가지고 엄복동에 자전거를 사줍니다. 그렇습니다. 좋다고 엄복동은 헤헤 하면서 광식이랑 그래픽 산에서 막 경주를 해요. 이렇게 그렇죠. 물배다. 근데 그 산도 정말 그 싱크가 안 맞죠. 그렇죠. 와 이거 무슨 그 90년대 게임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갖고 광식이 자빠지고 엄복동은 이제 물배달을 다 해갖고 구두 가게에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구두가게 자전거를 앞에 세우고 들려서 아버지 구두 사준다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구두를 딱 사고 나가는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이제 밤에 가는데 이경이 형이 화가 나 있죠.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썼다. 그렇죠. 동생이 사준 건데 이제 동생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죠. 화를 안 내고 이 엄복동한테 화풀이 합니다. 쌍로 새끼, 죽을 새끼야, 쌍로 새끼, 빌어올 새끼,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엄복동이 저 터져요. 그래갖고 구두를 놓고 삐져갖고 갑자기 가출을 합니다. 네, 가출을 하죠. 그리고 경성으로 올라왔죠. 네. 경성으로 올라오자마자 그 앞에 이시연이 뭐 일구한 사람 막 모아갖고 일 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거기 또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3원 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돈도 없고 어떡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그 경성 그 용산 자리에 있는 자전차 경기장 장면이 나오더니 갑자기 독립군 그 강소라가 폭탄을 설치해서 총리를 죽이려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엄복동이 돈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가방에 폭탄을 넣었는데 아 이거 넣고 가시는데? 그래갖고 강소라가 눈이 휘둥그러지더니 그냥 그 가방을 그냥 운동장을 팡 던져버리는데 폭발이 빵 하는데 그게 150억이 어디 날아갔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폭발 퀄리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장판이 돼서 막 독립군 죽고 강소라는 도망가고 이 엄복동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군 한 명은 잡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소라가 이게 작전이 틀어지니까 열받잖아요. 엄복동 이게 눕히면서 너 누구냐고 막 총 그렇죠. 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장면이 그냥 뜬금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엄복동은 그 일미상에 그 이범수가 있는 그 상회인데 거기서 자전거 선수를 모집한다. 그렇죠. 예, 거기 이기면 뭐 100원인가? 그 당시? 예,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엄복동이 그걸 보고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길 딱 갔는데 이시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기를 친. 그렇죠. 그래갖고 자전거 꼴찌하다가 넘어져서 아, 너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쫓아가고 1등을 합니다. 그렇죠. 이시연이 2등. 근데 막 서로 싸우고 막 그 이상한 개그 해갖고 코피 터져갖고 이제 선수단에 입단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모집할 때 보면 다들 엑스트라들이 보면 어설픈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보면 화나. 그 자전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설픈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전거 디자인이 그 엄복동한테 옛날에 역사에서 러지사가 엄복동이 자전거를 잘 타니까 홍보용으로 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요 다 그 일본 자전거도 있고 할 텐데 이때부터 다 러지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증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전거가 러지 휘트워스사 자전거인데 당시 돈으로 500원이었고 와 진짜 비싸네요. 현 시가로 따지면 500에서 600만 원짜리를 합니다. 와 미쳤네. 그 당시 그 자전차가 비쌌죠. 그렇죠. 그 300원 정도 했는데 최소. 그렇죠. 지금 한 300만 원? 네, 막 그 정도니까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 당시 다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범수가 그거 자전거 선수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일미상해라는 데가 네.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수입하는 수입상이었다. 아 실제로 있던데요? 있던다고 합니다. 아 그건 몰랐네. 이 영화 문제가 다 허구 인물이라서 연복동 빼곤 다 허구 인물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 고종 황제 이런 사람들 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 이게 허구인 줄 알았는데 일미상해가 실제 있던 거군요. 아 진짜 몰랐네 이거. 그리고 갑자기 이범수 일미상해가 그렇죠. 독립군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소라가 받으러 와요. 그렇죠. 네, 받으러 와서 나가려는데 화장실에서 엄복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세요? 그런데 강소라는 다짜고짜 팹니다. 맞다가 이 가장 저질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강소라의 가슴을 움켜줘요. 저런. 이 뭐한 장면이니까 쓸데도 없는 장면이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거 하나밖에 엄복동하고 인연이 안 이어져요. 동기가. 그렇죠. 그냥 어떻게 여배우 가슴을 쥐는 그런 장면을 생각했는지 정말 화가 나고 강소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형인데 둘 다 이거 보고 정말 쌍욕을 했어요. 그 여성임을 알게 하는 장면이면 그냥 모자를 벗기고 머리가 풀어져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그 표현을 했는지 그 장면도 쓸데가 없고 네, 이 부분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희원이 나옵니다. 김희원이 그 친일파 일본 형사예요. 네.
잡힌 사람 그 독립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막 왁 떨고 있어. 그 사람 하나가. 맞습니다. 피투성이래갖고. 네. 그러니까 이 매국노 조선인 김의원은 정말 잔인한 인간이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캐릭터 빌드가 안 돼 있어요. 이때도. 그냥 그걸 딱 보여주고 이제 독립군 관련된 그 애국당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 족칩니다. 네. 김의원이. 뭐 국밥집에 가서 잡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죽여요. 다. 안 잡고 다 죽여요. 네. 그 다음에 자전거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렇죠. B랑 뭐 여럿이 이렇게 그렇죠. 다 하는데 훈련하는 장면도 되게 성의가 없는 게 그냥 그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자전거 삥삥삥 돕니다. 그게 다예요. 뭐 그렇죠. 자전거의 체계적인 훈련, 뭐 그렇죠. 그때가 아무리 지금같이 과학적은 아니라도 그 체계적인 어느 정도의 그 훈련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 또 엄복동을 딱 비춰주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그 왁스 누나 다시 나와서 그렇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범수 갑자기 저놈은 다른 놈들과 달라.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 장면이 도박 경주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시연 따라서 그 자전거 도박. 그렇죠. 예, 그 경주 장면이 나와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막 그래갖고 내 1등 하면 10배를 벌게 해줄게. 그리고 이시연 돈 빌려갖고 막 그렇죠. 경기하고 있는데 이범수는 닌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그 자전거 그 코스 앞에서 빡 나와갖고 걸립니다. 엄복동이. 그래서 이범수도 거기 투기하러 가는 게 아닐까요? 보면 그 선수 하나가 쫓아와서 보고한 거 장면 나오죠. 음. 쫓아간 장면 나오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자전거 코스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이 엄복동 자빠지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 자전거 경기인데 사람들의 응원도 너무 크고 음. 너무 환호를 많이 하고 세팅도 잘 돼 있습니다. 그게 그 경주 실제 그 일본 경주 장면보다 나아요. 그러니까요. 막 저녁이니까 막 앞에 라이트도 켜고 그 옆에 횃불들도 막 놓고 그 분노의 질주 자전거 버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레이스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무릎 꿇고 엄복동이 싹싹 빌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범수가 그래 너같이 인간같지 않은 것들에게 뭐 네가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주지 막 그러면서 안장 없는 자전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똥구멍이 이렇게 찔릴 것 같으면서 막 엄복동이 막 그러면서 타다 자빠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설프게 또 운전하죠 거기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뭐 맷돌 큰 거 같은 걸 막 이렇게 끌고 있어요. 위통을 벗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보니까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코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근육이 이만큼 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B 씨가 그냥 몸 키우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엄복동 인물 탐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근육질만 보였다 이런 그 생각이 그 장면을 보고 나더라고요. 엄복동은 자전차 대회에 이제 나가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팀플레이인데 아무 전략도 없고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이범수가 외칩니다. 복동아 지금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엄복동이 엉덩이를 들면서 재빨리 막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갖고 1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고증이 맞아요. 실제로 복동아 지금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대상 없지만 엄복동의 그 시그니처 그런 게 엉덩이를 들고 탔답니다. 한 바퀴 남았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안장에 앉지 않고 댄싱이라는 기술로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스피드를 더 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군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글쎄요. 근데 뭐 이거야 그 엄복동 씨의 실제 있던 그 퍼포먼스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또 오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있지만 네. 나중에 경기 중에는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거 사랑이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냥. 그 다음 장면 바로 또 독립군 얘기. 강소라가 동양청식 주식회사 폭파하라고 들어갑니다. 근데 김의원이 함정이었어요. 그 일본군이 막 와갖고 총 대고 있는데 막 갑자기 영웅모색 같이 강소라가 막 총 쏘더니 어설픈 총격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고창석 역시 독립군 좀 간부급인데 고창석이 차를 몰고 빡 그 문을 들이받고 오더니 그 톰슨 기관총을 들고 쏴요. 웃긴 게 고증이 안 된 겁니다. 이 톰슨 기관총은 이 시대에 시판되지 않았어요.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은폐는 둘째치고 일본군이 뒤에 있는데 등을 지고
그렇죠. 네, 강소라를 데리고 가다가 김연아한테 총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너 가라 막 그러고 갑자기 은폐도 안 하고 갑자기 총 맞은 몸으로 이 기관총 톰슨을 막 쏘면서 막 온갖 총알은 받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 복장도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이게 하나도 안 맞고 그 총도 이게 엉터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설픈 총격신 하면서 막 주위 터지는데 책이랑 다 멀쩡해요. 이런 참 사소한 디테일마저 버린 그런 영화입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장면과 이제 겹치면서 그 비가 우승하는 장면들이 이제 신문에 실리고 하는 그런 그래픽들이 막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보면은 비가 이렇게 딱 하는 포즈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어디에서 뭐 그 국공립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화이팅 포즈. 일반인들이 하는 화이팅! 이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네. 그 파이팅이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승했다고 두 팔 들고 이런 걸 그렇습니다. 찍지. 그런 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엄복동이 1등을 했으니까 이제 축하 파티 같이 막 맞습니다. 그 일미상에서 그렇죠, 벌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막 왕이 그 금품 같은 것도 좋다고. 그렇죠. 네, 보내고. 하사하시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강소라가 피를 흘린 채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쓰러져서 한참 누워 있어요. 네. 엄복동은 그때 한번 봤다고 가슴 만져서 반한 건가? 다른 장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그 철도를 깔고 있는 네네. 그 일본군들이 이제 만주 쪽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그 동생이 그러니까 엄복동 동생이 그렇죠. 철도공사 한다고 갔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거기도 일본 장교 같은 애가 그렇죠. 거기를 담당하고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백지현 남편 네, 정성원 씨. 네, 정성원 씨 그분이 여기 이 영화 중에 딱 3마디 합니다. 3마디. 일본어로 딱 3마디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기 온 게 오늘이 며칠째지? 본국에서 연락은? 나가봐. 일본말로? 일본말로 딱 이 3마디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전체 대사를 다 통틀어봐도 딱 3마디 합니다. 그 뒤로는 그 대사가 없었나요? 없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강소라가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로맨스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엄복동하고 인연은 그렇게 우연히 그 가슴 움켜진 것밖에 없는데 엄복동 개변태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빈 깡통인 게 빌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로맨스가 나오니까 이게 어이가 없어갖고 막 뭐 이런 영화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또 그 달달하게 그 냇가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냇가 그렇죠. 그 보면서. 그렇지. 근데 그 장면에서도 그 뒤 배경하고 인물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막 엄복동한테 강소라가 이래요. 이범수가 자전차로 세상을 바꾼다 했을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저 아이들을 봐 이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냇가에 막 아줌마 이렇게 막 빨래 패대기 치고 애들 냇가에 노는 장면을 이렇게 쫙 비춰주다가 갑자기 뻘거벗은 애 엉덩이를 씻겨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맞아. 그 장면 왜 나옵니까? 보다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라는 건가? 여튼 뭐 아이들 위해서 꼭 이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성원 씨, 그 카치라라는 일본인인데 그렇죠. 아까 그 말한 그 철도 그 공사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군인이에요 또. 네. 근데 자전차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 본부 연락은 안 왔나 이런 소리만 하고 그 조선인들 그 인부들 가지고 자전차 시합을 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조선인들 막 못 모르고 와 타다가 뒤에서부터 막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으악 막 죽는데 보니까 카치라가 이렇게 총을 조준해서 쏘고 죽이고 있었죠. 근데 그렇죠. 조준 장면 보시면은 사격 자세 이상합니다. 맞아요. 그 앞쪽에 그 파지하는 곳 있죠? 네. 핸드가든가 거기에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겨냥해서 쏠 수 있게 가늠자라고 이렇게 쇠 틀이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대공포
관음자예요. 아하. 그거 달린 것도 좀 웃긴데, 여하튼 엄지손가락이 딱 가리고 있으면 이게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시야에 가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자세로 쏘고 있습니다. 이거 정석원 씨는 제가 해병대로 알고 있거든. 아하. 근데 이거 감독의 디렉션이다. 이 범수형은 군대를 안 갔다 왔나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들었고, 무장수 광식이도 거기 있었는데 아하. 광식이가 1위, 동생이 2위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다가 동생이 죽습니다. 아하. 근데 자전거 거기서도 대회할 때도 그 뒤에 크로마키 못 날린 거 잘 보이고, 아하. 동생은 자꾸 턱이 삐뚤어져 갖고 막 자전거 타고 와 이러고 있어요. 그 장면 되게 웃겨요. 하여튼 그렇게 동생이 죽는데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경영이나 뭐 엄복동도 그 동생이 죽은 걸 몰라요. 그거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총을 쏘는데 반동이 없습니다. 아, 퓨! 무반동입니다. 무반동. 무슨 소음총 권총인가? 무반동입니다. 그리고 철도 공사하는 데면 뭔가 이 만주에 되게 열악한 시설을 그런 대변하고 막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자전거가 그 비싼 자전거가 아, 5대나 맞네. 있습니다. 5대나. 카츠라가 졸라 부자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 자전거 태운 건가? 5대나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아무나 못 구했는데 그때. 그렇죠. 아 그것도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카츠라까지 보면은 이 캐릭터 빌드가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솔직히. 그렇죠. 그 모리시타가 챔피언이었는데 이 모리시타가 지니까 우린 카츠라를 붙여서 이기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캐릭터인데, 그렇죠. 무슨 뭐 나 잔인한 새끼야 이거만 나오고 그렇죠. 아무 캐릭터 빌드가 없습니다. 그냥 위통만 먹고 훈도 씻고 몸 좋은 거만 보여주지. 몸은 진짜 좋더라. 뭐 그런 거만 더 캐릭터에 대한 빌드가 없으니까 되게 뜬금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강소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렇죠. 폭파 실패했잖아요. 네. 그 사장 그 구마적 형님. 네, 맞아요. 구마적인. 구마적 형님을 암살하러 맞아요. 편지를 쓰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범수한테. 네.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일본 군들이 이제 와갖고 거기 살아 막 그래갖고 강소라 쫓기면서 총 맞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엄복동이 또 어떻게 알고 갑자기 그 앞까지 자전거로 달려와갖고 자전거 태우고 갑니다. CCTV 보고 있었답니다. 그 몸에 추적칩이 있나? 그리고 GPS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장면도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에 사람을 빨리 찾아. 그렇죠.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가는데 김의원이 모든 길을 봉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강소라가 뒤에 타는데 김의원이 쏴서 강소라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갑자기 안돼 막 그러면서 비가 막 심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빌드업이 제대로 됐으면 슬플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렇죠. 아무 그 관련도 없다가 로맨스 분위기 한번 찍었다고 그렇게 심파 타령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졸라 예쁜 독립군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굳이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어렵게 그걸 다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일본 경찰들은 또 그 자전거를 또 더럽게 못합니다. 바보같이 타고 또 뒤에서 분명히 김의원과 다른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비는 앞으로 자전거를 몰고 갑니다. 맞네. 자기 안 죽으려고 강소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 새끼들. 몸빵을 시킨 겁니다. 엄복동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아니 전 그리고 이 연출이 되게 짜증나는 게, 그 독립군과 연결점이 실제로도 없고, 아하. 영화에선 그 전혀 다른 두 얘기를 이으려고 그렇죠. 강소라를 집어넣어서 로맨스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둘이 뭐 연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런 영화 표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강소라 죽고 비는 잡혀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그 경찰서에 이렇게 수감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일본 수뇌부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죽여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그러더니, 카츠라를 통해서 자동차 대회에서 이겨서 네. 조선 사람들의 사기를 꺾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여자가 얘기하죠. 일본 여자. 그렇죠. 근데 일본인 여자는 대체 왜 나오지도 모르겠고 정체가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총리와 함께 그 자동차 대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캐릭터도 알 수가 없고. 여하튼 그렇게 돼서
최후의 자전차 대회를 열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김 의원이 다리를 칼로 쑤십니다. 그림자로 나오는데 네. 그래갖고 한쪽 다리가 다쳐요. 그렇죠. 저는 글래디에이터 본 줄 알았어요. 하하. 너무 비슷했고 하여튼 다친 다리로 이제 최후의 그 자전거 경기를 나오려고 그렇죠. 준비를 하죠. 네. 그 정석원이 각오를 다지면서 막 그 자전거 페달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요즘 쓰는 장비인데 평로라라고 어디 외부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못할 때 집안에서 탈 수 있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평로라가 그 시대에 평로라가 있습니다. 아, 그 혼자 훈련하는 장면이 나왔었나?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혼자 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앞에 롤러 같은 게 돌아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안 나가고 제자리에서 페달질만 할 수 있게 하는 장비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 헬스장에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평로라라고 따로 장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시대에 그런 게 있다니 과연. 아, 역시 고증꽝.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 영화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그 자전차 대회 경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와, 가관입니다. 처음보다 그래픽이 더 구려졌어요. 막 흙먼지 같은 거 맞습니다, 어색하게 맞습니다. 그래픽으로 막 다 떡칠해갖고 에이. 진짜 긴장감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전차 타는 장면의 구도가 다 똑같아요. 에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따라서 그렇죠. 가는 거나 얼굴 클로즈업이나 그렇죠. 그 뒤에 배경 어색한 거나 그렇죠. 아, 막 욕이 절로 나오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카츠라랑 둘만 남아갖고 나중에 막 자전거를 타다가 둘 다 몸이 붕 뜨면서 그렇죠. 이게 어설픈 흙먼지가 빡 이렇게 가리더니 이렇게 흩어지니까 엄복동이 먼저 결승선에 자전거와 함께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와, 엄복동이 이겼다, 우와 막 그러니까 엄복동이 다시 일어나갖고 그 자전거를 일본 총리가 앉은 자리를 향해 던집니다. 에이씨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들이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엄복동을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엄복동을 지킵시다 그러고 막 조선 관객들 다 내려와갖고 막 엄복동을 지키려고 앞에 있는데 그 이경영도 또 보고 있었어요. 신문기사 보고 올라와갖고 복사 안돼 안 되다 막 그러면서 그 엄복동 앞에서 그 일본군을 막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아, 저 이 장면이 제일 화나더라고요. 국뽕을 억지로 넣으려고. 근데 또 고증도 안 맞는 게 그 영화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그 안창호 선생이 추진한 그 애국가 그거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민요에 지금 우리 애국가의 가사를 입힌 그걸 부르는데 그 당시는 대한제국 국가를 불렀어야 돼요. 네, 그 임시정부에 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을 테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 애국가를 부를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게 대한제국 국가인데 그걸 불러야 맞는 겁니다. 이때도 그 아무런 고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도 족 같은데 아, 고증까지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승점에서 넘어질 때 네. 둘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날아갈 때 자세히 보면 정성원이 먼저 날아갑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날아갑니다. 비 날아갈 때도 겁나 웃기던데. 그러니까.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날아가는데 분명히 먼저 앞에 서서 정성원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비가 뒤따라 날아갑니다. 근데 우승은 비가 우승했습니다. 똑같이 날아갔는데. 그렇죠. 가속이 붙어서 그러면 정석원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카츠라. 그렇죠. 무슨 포탈을 탔나? 또 김의원이 엄복동을 갑자기 스나이퍼 총으로 막 겨누고 있는데 그 당시 스코프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 있었을까 과연.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범수는 김의원이 관객석에 앉았다가 어디 가갖고 그렇게 겨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알고 바로 와갖고 권총으로 머리를 빵 쏴버립니다. 역시 김현 몸에도 GPS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네 진짜. 바로바로 찾습니다. 바로바로 찾습니다. 네. 이게 아니면은 그 이범수 형이 개콘가? 그 냄새 맡고 찾아갔나? 하하. 여튼 그래갖고 조선인들 앞에서 총알바지에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복동이 막 기운찬 얼굴 씩씩대면서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또 자막 올라가기 전에 그 또 허접한 막 그래픽 산에서 엄복동이 자전거 타면서 끝나요. 웃으면서. 뭐 그때 뭐 좋다고 막 그러면서 끝나는데 뭐 이런 영화 다 있나. 아, 정말 충격이 큽니다. 솔직히 클레멘타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끝맺음도 보면 보통의 영화들은 이래저래 해서 실제 인물들 같은 경우엔 네네.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마감을 했다라는 정도가 다 나오는데 엄목동이라는 분은 끝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는 전해지진 않습니다. 뭐 6.25 이후에 6.25 때 폭격을 맞아 사망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 이후에 관련된 역사가 조금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 애초에 바랄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그냥 인물 자체를 왜곡해버렸어요. 엄목동 주변 인물 다 허구예요. 이분이 그 자전거 도둑 된 것까지 그냥 이분의 인생을 정말 철저히 고증하고 그냥 그 얘기로만 쭉 갔으면은 이렇게 망작은 안 됐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사진 몇 장. 그게 더 괘씸해. 그 사진 몇 장이 답니다. 아니 그게 되게 괘씸하다니까 진짜. 아니 실존 인물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실존 인물 사진을 올려요. 아무리 픽션이지만 이건 왜곡이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억지로 또 국뽕을 넣으려고 독립군을 넣은 것도 너무 심해 나는. 아무리 영화 초반에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을 소재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창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그 멘트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심했다. 아니 그래도 그 인물의 그 캐릭터나 상징성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어떤 심리나 이런 건 영화적으로 연출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다큐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영화는 너무 심했어요. 엄목동이란 이름만 썼지 그 B부터 해서 그 감독까지 그냥 나무 위키 몇 줄 본 거야 그냥. 이 역사물은 함부로 개나 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손톱 하나까지 그만큼까지도 고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하는 감독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좋죠. 그분이 중세 덕후입니다. 그래서 그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런 영화 감독판 이런 거 보면 완벽해요. 그냥 중세 그 자체예요. 이 정도를 할 거 아니면은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역사물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하고 뭐 이상한 왜곡 시켜갖고 그 3.1절 노리고 국뽕왕사발 들이켜서 돈 벌라는 이런 인간들 제발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 사극은 고증 못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김은희 작가님도 고증 정말 잘해요. 그렇죠. 킹덤 같은 거만 봐도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거지 같은 창고 영화 만들어갖고 그런 영화 개봉할 바에는 진짜 더 좋은 영화들 하나씩 더 개봉하는 게 낫지. 제작비가 아깝습니다. 150억 어디다 썼을 거야? 그렇죠. 150억은 누가 먹은 것 같아 이것도. 클레멘타인처럼. 이런 영화 제발 나오지 맙시다. 물론 뭐 망작이 나오면 저희야 깔 게 많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게 관객 돈을 그렇게 싼 돈도 아니고 지금 뭐 거의 14,000원 이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우롱하는 이런 영화 나와도 되겠습니까? 진짜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평점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괘씸 충격, 괘씸한 그 쇼크까지 더해서 20년 수명이 깎였다. 그 정도입니까? 이러다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클레멘타인보다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왜곡을 했기 때문에 저는 13회 환생을 실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기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유일한 장점은 하나 있다. 그럼 뭔가요? 강소라랑 민유린이 정말 예쁘다. 사랑합니다. 분장을 그렇게 해도 빛이 나는. 그쵸. 그 둘은 참 아름다웠다. 그거는 좋았어요. 인정합니다. 다른 건 쉣.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